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계명대 다니고 있는 김용환이고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부터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제 분위기상 이게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이제 거의 리까지 내려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게 기분으로 말하면 따뜻한 추억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대구에 왔지만 이제 목표를 위해서 대구에 왔지만 굉장히 이제 시골에서 사신 얘기도 예전에 상상도 많이 했었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도 이제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한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10살까지가 딱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그 밖에 나가서 어디 건설업을 하셔서 다른 도시에 가셔서 이제 뭐 어떤 선물을 항상 사오셨어요. 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오셔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던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데 뭐 저희 분명히 저희 이제 아버지 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이제 한 분이시니까 똑같이 이제 위대하고 생각하시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셔서 주소가 없지만 오늘 굉장히 항상 올 때마다 뭐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명 깊었고 이걸로 이제 이번 달은 이 동기부여로 한번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계명대학교 전자과학과 4학년 졸업했는 신규환입니다. 저도 역시 용환이를 통해서 여기 모임을 오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힐링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가서 제가 친구랑 하면 오늘 뭐 할래, 뭐 먹을래 이런 얘기를 항상 처음에 하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공감해야겠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은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에 느꼈던 첫째 날은 정말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들의 가치를 높이면 제 자신의 가치를 올라간다. 이런 말을 들었고 저번 달에는 정말 행복은 직장, 직업 이런 꿈이 아니라 네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다. 이런 말을 들었고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저 역시 아버지도 뭐 솔직히 잔소리꾼, 술 먹고 들어오시고 다 이런 모든 좀 항상 부정적으로 봤던 좀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아버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물론 이해는 아직까지도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하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해가 아닌 인정은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말씀 들으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자식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스스로는 정말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또 자식들은 좀 부모님 싫다 할지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자식들은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누구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오늘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이래서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오늘 역시 오늘 하루도 저한테는 힐링 캠프가 됐고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또 되새기면서 조금 더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사님 이야기 듣고 솔직히 제가 자란 환경이랑 되게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솔직히 모르는 분들도 창현이 알아요. 저를 10년간 알았지만 제가 창현이한테는 한 8년 알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형이랑 누나가 있지만 달라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맞는데 이제 형은 다른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첫 마디 딱 듣는 순간 되게
막 가슴이 좀 뜨겁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잘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고, 그런데 저랑 다르게 긍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지만 혼자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남들은 뭐 되게 긍정적이다 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모임이 딱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은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혼자. 제 성격이 뭐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비슷한 환경에 자랐지만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이때까지 되게 마이너스라고 제 인생에서 이런 가정 환경들이. 근데 창현이가 딱 하면서 아까 니를 앞에 부르려고 했다고. 네가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부르려고 했다. 밥을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아까도 창현이 쳐다보더라고요. 네 할 말 많으니까 빨리 많이 하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연사님이 그냥 눈빛만 봐도 뭐라고 느끼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말로는 안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요한이 형이랑 작년에 제가 백화점 일을 오래 하면서 여기를 못 나왔는데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제 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자꾸 하면서도 자꾸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서비스직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꼭 20년 뒤에 이 모임이 이어진다면 내가 꼭 연사로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제 같은 환경이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 되게 저는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1년 만에 왔지만 솔직히 매달 오는 게 이 친구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끼면 안 되는 자리 같아요. 여기가 다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 아까 말했을 때 공감했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알겠고 다 공부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직업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지? 다 이렇게 뭐 고등학생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고객들한테 힘든 걸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 뭐 어떻게 청년들이가 말했듯이 이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 친구는 미용으로 살아가는 거고 저는 다 개인 각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와서 제가 이분처럼 잘 돼서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저렇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자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좀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저는 원래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꿈도 없었고 저는 진짜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면 나중에 뭐가 되겠지.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고 제가 뭘 안 찾아 나섰어요. 뭘 해봐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서 이제 이런 거를 찾아오게 됐고 또 아버지 얘기하셨을 때도 처음에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냥 맨날 공부해라 뭐 해라 이런 구속하는 게 싫어서 저는 더 삐딱해졌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야간 고등학교를 가시고 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밤만 되면 또 그런 거 나가신 거 보고 아 진짜 아버지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나는 진짜 뭐 하고 있나 나는 진짜 편하게 대학만 다니면 되는데 주는 돈 받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서 좀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근데 사람책 모임 오는데 진짜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 만나러 오는 느낌이었고 막 제 다이어리에 딱 그 1월 달부터 딱 여기에 첫째 주에 딱 이 첫 칸에 그 일요일 날 쓰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책이어가지고 책이니까 초록색 뭐 하여튼 저 지난달에 못 왔는데 오늘 너무 설레이면서 왔고 이렇게 연사님들도 뵙고 진짜 좋은 이야기 많이 듣는데 진짜 힐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진짜 힐링 되는 거 맞고요. 한 분 한 분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가족이 돼가는 거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한 번 한 번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진짜 왜 사람은 가까워지는 거는 뭐 조금 노력해서 가까워지는 거는 쉬운데 사실 이 사람한테 진짜 진정성으로 다가가서 좀 오래 지속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고 더 알아갈 거고요. 네, 반갑게. 네, 그리고 지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더 네. 활기차게 에너지 있게 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아주 작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방황이라면 방황이고 저의 스토리라면 저는 지금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저의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고 아까 스토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궁금했는데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저는 나중에 저처럼 좋아하는 일이 많은 친구들에게 그래 돌고 돌아서 너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서는 사실 철정이 너무 예뻐요. 그냥 진짜 표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저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물론 좋아하고 제 거 막 찾아서 하는 거 좋아해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다 말해주고 싶을 만큼 제가 좀 얘는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주고 싶은 친구 진짜 따뜻한 얘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많이 갈구고는 있지만 네, 같은 이게 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트레이닝 됐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책을 꼭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와서 좋은데 좋아야지. 네, 네. 그래서 더 가족같이 더 행복하게 사람책 모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언니가 앞에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았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내 동생은 왜 이렇고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불평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완전 제가 깨달은 건 얼마 안 됐는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분명히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받은 거를 잊고 내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안 받은 거, 못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저도 자꾸 이제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저도 이제 지금도 물론 뭐 저희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불만이 있지만 계속 좋은 쪽으로 저한테 해주신 거나 이제 저한테 주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이 깨달았고요. 다시 마음속에 새겼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새겼고 요즘 오늘 나 여기 508에 오면서 딱 느낀 게 508 오는데 되게 즐거운 거예요. 요새는 팀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얼마 전까지는 되게 바쁘고 그랬지만 일을 하면서도 학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취직하고 막 이랬는데 자꾸 학교 가고 싶다 막 이러는데 저는 학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만큼 회사 생활이 재밌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게 될지도 막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생각이 막 기대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나갈 방법이 너무 많구나.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언도 이제 연구원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학교에서의 선생님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선생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직장 생활도 너무 재밌고 진짜 그래서 요즘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다들 뭐 힘드신 일도 있고 기쁘신 일도 있겠지만 진짜 항상 행복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권순정입니다. 오늘 제가 최대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정말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동생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우리 또 너무나 좋은 강의를 또 들어가지고 그 제가 오늘 들었던 일단 얘기 중에 어떤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왔는데 그 아버지란 그 글자 딱 세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던 거 어떤 그걸 함께 잠깐이나 공유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는 뭐 이거는 정말 뭐 좀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는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뭐 여러분 뭐 다음 달 되면 아마 저희 아버님이 오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가난 중에 정말 가난하게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난하다 해가지고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모습을 쭉 봤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어렵게 사니까 뭔가 쪼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봐봐요.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부모님한테 감사할 이유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시려고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언제 뭐 물론 뭐 이미 아버지가 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바라는 것만 그 부모한테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강연에서 한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노후 준비란 게 딴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최고로 잘하는 게 그게 노후 준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했던 그 행동과 그 어떤 그 말 한마디가 그 세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낳았을 때 똑같이 여러분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잘 안 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돼가지고 바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은 한번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 연사님의 그 어머니 뭐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꿈이 정말 거창한 그런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주 단순한 꿈이지만 너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왜 저런 꿈을 꾸지 못했을까? 지금 가까이 있는 뭐 지금 심지어 뭐 오늘 하루 또 우리 여자친구가 어떻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네. 그 제가 어제 솔직히 타락한 이틀을 보냈어요. 서울에서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늦게까지 술 먹고 뭐 다른 뭐 여자 만나 그런 그 타락의 시간 잠깐 보냈는데 근데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리도 가질 수 있고 그 몸을 좀 상해가면서도 또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렇게 오늘도 이제 동생도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한다. 근데 이게 좀 저도 아직 어린지라 이렇게 힘든 게 이게 보여진다는 제 모습을 봤고요. 근데 이게 부끄럽진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밝은 모습을 또 깨어져.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그때 힘든 내 모습 봤었지. 내가 이렇게 이겨내서 내가 또 지금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또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모임을 진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 더 큰 정말 우리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든 어느 위치든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꼭 잡고 좀 떠올리면서 그런 진짜 향수 뿌린 냄새가 아닌 그냥 사람한테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윤희진입니다. 오늘 제가 노트폰을 처음 사고 글씨로 메모를 했어요. 제일 처음 메모한 글이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머릿속에 드는 게 제가 정말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솔직하다는 변명하에 남들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이다. 그럼 난 친구로서 그냥 솔직하게 너 살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냥 직설적이구나, 솔직하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쁜 점을 콕콕 집어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이라고는 할 줄을 몰랐죠. 너 참 예쁘다 이런 소리 자체를 안 하고 너는 이게 좀 그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쁜 말만 하다 보니까 좀 까칠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안 좋은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안 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손님을 보면서 늘 웃으면서 가식적인 웃음 날리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냥 손님 보면 반갑게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 시기까지 엄청 힘든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손님 보면 손님 참 눈썹이 예쁘세요라든지 가벼운 칭찬에서부터 이제 외모 쪽으로 얼굴이 예쁜 그런 거를 떠나서 참 예쁘다고 칭찬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칭찬도 하다 보니까 느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칭찬을 들어서였어요. 저는 누구에게 칭찬 들을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원장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칭찬을 항상 희진아 너는 이걸 잘해, 넌 저걸 잘해,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것처럼 늘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나쁜 말 하기 전에 항상 밑보 깔죠. 넌 이걸 잘하지만 농담이고 근데 그렇게 칭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잘한다 할거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는데 그 잘한다 해서 내가 빠져있다가 못하는 게 있으면 혼나요. 그러면 기가 팍 죽어서 뭘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눈빛이 무서워서 내가 고양이 맞는 쥐 마냥 벌벌 떨어요. 알지. 근데 그렇게 있다가 또 어느새 내가 못하면 난 잘해야지, 힘내야지 이게 아니고 무서워 또 혼나겠지 어떻게 이렇게 겁을 먹고 점점 기어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나는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칭찬을 해. 나는 늘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난 늘 똑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 혼나고 어떤 때는 칭찬받고 왜 그러지? 하면서 있었는데 뭔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남들한테 칭찬하는 것도 배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얼마 전에는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엄청 일하면서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냈다나 티를 안 낸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티가 날쓰려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랑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원장님한테 사실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너무 짜증이 많이 나서 그게 별거 아닌 건데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진짜 하면서 속에서 꼴 보기 싫고 그런 느낌이 난다고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번 주에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희진아 너 그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도 배우고 남들을 칭찬하는 것도 배우고 대신 내가 힘든 것들을 손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원장님한테 내 모든 거를 이 직업적인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꾹꾹 삼키고 그런 절제하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이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게 승진도 잘 하시고 이렇게 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일하면서 있었던 똑같은 직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든지 이런 가족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자면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저는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미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아빠가
담배는 하셔도 술은 안 하셨기 때문에 뭐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게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나한테도 미쳐진다는 얘기도 들었을 때 나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커가고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던데, 남들한테 아빠를 얘기하다 보면은 흉보는 듯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웃으면서 해요. 약간 한량 같다, 약간 자유로운 프리소울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험담인지 칭찬인지 모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밉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니는 아빠를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격적으로는 뭐 자상하고 뭐 그런 걸 항상 느꼈었기 때문에 아빠가 뭐 돈을 못 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많다, 이런 것 또한 별로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정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거나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미리 예습시켜주고. 그래서 되게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아직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되돌아보고 미래 후까지 내가 미리 만원경 쓰고 멀리 있는 거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야 할까 막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되게 나 자신을 미래든 과거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아울러의 박성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 예스맨에 꽂혀 있었어요. 요즘에 사실 아이러니의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 나름 예스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충격받은 게 다 예스를 하고 뭐 일을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누군가에겐 독이 되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몇 당에 거쳐서 이상하게 되더라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 것도 과연 맞는 것일까, 가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어가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심지어 사업은 계속 해나갈 마음은 있는데 처음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제 관계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꼬여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좀 그런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사람을 만나다가 느껴왔거든요. 근데 너무 멋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막 타 지역에서 PT하거나 친구들 만나가지고 대구하면 뭐 생각나세요? 라면 딱 두 가지만 말하거든요. 덥다, 고담시티, 딱 두 개만 말해요. 근데 배트맨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살한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거를 그리면서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하는데, 오늘 연사님도 그렇고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 거예요. 실제 본인이 가진 재능들을 지역에 좀 환원을 하거나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뇌하고 힘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주변으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러니함을 어떻게 좀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되게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난 할 수밖에 없는 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아쇼카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1분 정도 설명할게요. 아까 밥 먹으러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업비를 따면은 사업비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건비나 사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거든요. 있더라도 아카데미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쇼카 재단은 미국에 있는 재단인데 어떤 거냐면은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인터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3년 동안 인건비를 2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지출 결의서를 써야 되거나 뭘 썼다 계획서를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회적 가치를 해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도 그런 뜻있는 분들, 청년 그룹이나 뭐 기업 쪽 계시는 분들이 연계를 해서 대구 지역 자체 내에서 사람을 키울 수 있고 그 친구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카페 508도 그런 초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오늘 연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버지의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이기도 해요. 태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친구들 3명이서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으니까 공자님은 이제 늘 말씀하시잖아요. 단 3명만 있더라도 그 안에 배울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나의 스승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아끼는 친구랑도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관계라서든지 항상 독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싶은데 그런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에 이제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제 연사님의 얘기랑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아마 오늘이 친구에게 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 제가 느낀 것보다도 제 친구가 느껴갈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긍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을 해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이제 새롭게 편입하고 저 역시도 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외적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외적으로 무슨 대표의 명함을 달게 되고 뭐 어떤 공모전에서 뭐 어떻게 운이 좋게 뭐 상을 타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점점 올라가고, 근데 저는 그 기대에 저는 미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정말 좋아해서 이게 정말 내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뭐 힘든 것도 많지만 힘든 것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너무 강했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비전 때문에 제가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내면은 무너져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내면을 닫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요한형이나 아울러 대표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모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요한형이 늘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워낙 뜨겁게 막 다니고 이랬었으니까 요한형이 늘 뭐 그런 것도 좋지만 항상 내면을 좀 차분하게 사람을 좀 앉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내면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좀 많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아마 제게 있어서는 이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내면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도 모두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느껴갔으면,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글귀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모임 타이틀에다 넣었잖아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곧 기적이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 40이 되면서 이제 저한테 남은 고백인 것 같아요. 아까 선배님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40이 넘어서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자랐고, 그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그것이 내게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앞에 그 후배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이 모임에 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바뀌는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것 같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느꼈던 걸 드디어 이제 후배들이 동생들이 느끼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팀원들이 저를 바라볼 때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김요한 팀장 워커홀릭이다. 그리고 완벽주의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대학교를 지나면서 이제 완벽주의 근성이 붙어서 이제 저 자신을 좀 힘들게 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겠어요, 그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이 저한테 이제 들었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고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영이도 내가 이제 지난번 힘들어하길래 통화를 한번 하면서 순영이도 이제 잘하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완벽주의가 크는 거예요. 난 잘하니까 주위에서 인정받으니까 난 더 잘해야 돼. 근데 완벽해지려고 하면 인생이 문제인 거라.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 아니고. 원래 완벽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예,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도 없지. 혼자서 애 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완벽해질 필요가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난 선배님 얘기 들으면서 선배님도 너무 저하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혼자 있는 걸 안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이에요. 산에서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옆에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지 마음 편안한 거라. 그게 너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20대 후반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느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열정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선배님도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 선배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열정만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필요한데 열정은 그 씨앗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앗. 근데 씨앗 혼자서 싹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강낭콩 심어가지고 강낭콩이 썩어갖고 없어질 때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자기의 열정이 확 불타오르고 근데 그 열정이 한번 딱 그 자기 한계를 알고 끝날 때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정말 자기 어떤 가치 있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기에는 좀 이른 나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지나면서 자기 열정이 끝날 때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느끼고 좌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임의 장점이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생각을 좀 들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 역시 미용하면서 되게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 드라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저도 좀 맨날 원장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많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계속 혼나니까 제가 약간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좀 들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갈 길만 딱 보고 예. 희망 잃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딱히 할 말은 예.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전 딱 이게 딱 떠올랐어요. 이거 뭐냐면 예. 그냥 은연중에 그냥 꿈과 희망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것만 잃지 않고 열심히 가면 언젠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제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빠하고 오빠 빼면 이제 나이가 좀 여기 있잖아요. 연식이. 근데 요새 애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들이 만나는 사람만 만나요. 자기가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같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붙어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주위에 있는 동생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고 싶어도 처음에 오면 어색함 뭐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는데 혼자 멀리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좀 약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시시함이 잠시 사실은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맞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색한 걸 못 참아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틀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자기가 일하는 동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같이 친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우리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고 아까 또 우리 연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조그맣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누군가 해주셨어요. 장사꾼하고 사업가가 뭐가 다른지 아느냐. 장사꾼은 당장 바로 앞에 이익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 보고 사람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그게 장사꾼과 사업가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일주일 만에 4,800만 원을 모았던 그 자금력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 뭐 가라지와 쭉정이처럼 정말 내가 마지막에 남았던 건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내 곁에 남는 내 마음 통하는 몇몇 사람이 주위에 남았다고 했는 게 나도 내가 나이가 50이 돼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 주위에 진짜 단 한 명이라도 근데 너무나 많잖아요. 배울 친구들이 많고 또 그들을 보면서 장점을 보고 같이 배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요. 그냥 맹목적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도 계속 시험에 빠져요. 계속 막 비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근데 항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웃자. 그게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부터 무조건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시련이 자꾸 부딪혀도 또 일어나야지 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권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조금의 기질은 타고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후천적인 게 더 많았어요. 항상 제가 인생은 어쨌든 뭐 저희 손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긍정적이게 또 함께 가야지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정말 여기에서 다 이 만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같이 뭔가 저의 이 사진기로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자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기, 광일이
얘기 되게 뭐 거의 얘기 안 하고 좋네요. 그리고 끝나는 애인데 막 얘기하고 그리고 모두들 좀 분위기가 굉장히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자신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풍성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오늘 이상하게 많이 드네요. 제가 계속 쭉 왔는데 오늘따라 더 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 연사님의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사실은 만약에 이 모임을 그냥 규모적으로 확대를 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뉴스나 뭐 이런 쪽에 취재 섭외를 하면 충분히 와가지고 뉴스거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좋은 그 사람들도 그런 거리를 찾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형한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외형만 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여기를 와서 정말 한 명 한 명 그냥 소중한 사람을 같이 와가지고 소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모이고 뭐 스폰이 와서 규모가 커지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오시는 연사님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늘.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형이 연사료를 따로, 강사료를 따로 줄 만한 사람도 안 되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쏘는 분위기가, 왜 내가 쏴야 되는 것 같아. 강사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나누는 어떤 마음이 없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가 매스컴에 무슨 주목을 받는 게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면 너무 몇 명 앉아있지도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연사님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연사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여기 모임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끼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속 깊이 이야기가 나오고 더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용환이 친구 규환이가 그랬죠. 힐링 캠프 힐링이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정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고통을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요한이 형이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 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멘토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때 다 멘토가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강사로 초빙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모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정말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 잘 되라고 하는 곳이 아버지나 부모님 빼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모임도 그래요. 이 모임도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요한이 형이나 저기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가 여기서 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여기 나온다고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되기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았다고 아까 전에 순영이가 그 얘기했는데 정말 선택받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곳에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정도로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보신 것 같아요. 이 모임의 보물을. 이상하게 그걸 느끼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막 드니까 제 마음도 너무 기쁘고 하여간 너무 소중하고 하여간 다음 달에 더 귀하게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7살 조승현입니다. 저는 여기 모임을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지로는 한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중간에 한 번씩 일 있고 이렇게 빠지고 오늘처럼 좀 늦게 와서 이렇게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못 들어서 되게 아쉽고 이렇게 제가 좀 평소에 좀 별로 크게 막 계획을 짜서 살거나 생각을 좀 이렇게 앞에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고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목표도 뚜렷하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되게 부럽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계획이라는 게 없어 무계획이 계획. 오늘도 솔직히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김연방 선생님한테 연락 듣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분명히 오늘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고향을 잠깐 내려갔다가 오늘 그냥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락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갑자기 왔는데 저는 이렇게 계획이 없이 살고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주변에 내 또래들과 이렇게 저희 선배들은 이렇게 정말 생각이 많으시고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하신데 나는 항상 무엇을 하고 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칭찬 좋아요. 아버지 세 글자 들으면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오늘 내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매달마다 여기 제가 되게 나오고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이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그날 하루만이라도 저를 다시 깨워주는 것 같아서 이 모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누님 네 누님 말씀하셨듯이 근데 항상 저를 깨워줘서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래도 저는 이 자리가 항상 뻘쭘합니다. 제가 네. 한 달에 다들 뻘쭘하신가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횟수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항상 제가 굉장히 이렇게 뻘쭘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말을 제가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인데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박사님이랑 형님 이렇게 많이 계셔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마이크 안 잡으면 하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한 가지 저는 앞으로 좀 저도 고쳐 나가야겠지만은 이렇게 한 가지 바라는 건 그냥 좀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깨워주는 건 다 좋은데 앞으로는 그냥 서로 보는데 이렇게 항상 저번 달에도 봤고 이번 달에 이 사람 나왔구나 이번 달에 왜 저 사람 안 보이는 것 같지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한 번씩 안부 물어볼 수 있는 사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묻고 시작할까요? 그래도 잘 지내냐? 네. 저는 권기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4학년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야기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총각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놨어요. 근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놨는데 주머니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주머니에 있던 귀신들이 그야말로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이 총각을 죽이자. 내일 모레 이제 장가를 가니까 중간에 배나무에 걸려서 배나무 따먹을 때 내가 이 총각이 배나무 따먹을 때 내가 죽이자. 또 그게 1차 그게 안 되면 옹달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총각을 1차로 못 죽였습니다. 3차로는 반석이 돼가지고 앉을 때 죽이자. 요거를 머슴이 들어요. 근데 머슴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총각이 위험에 빠지고 나서야 내가 이야기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사실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개가천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연사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죠. 네. 아마 오늘 저는 느낌이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데 물론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그냥 넘겨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죠. 맞죠.
좋은 얘기일수록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제일 처음에 느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너무 큰 마치 진주를 탄생시키는 진주 조개처럼 근데 그게 딱 나오고 보니까 오늘 모르겠지만 연사님이 받은 선물 중에 이 세상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겠지만 뭐 임원 승진도 하시고 지금은 또 대표이사님이시고 그 수많은 선물 중에 내 개인적으로 느낄 때 오늘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여사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되려받는 이 선물이 제일 큰 선물이 아닐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쫙 이야기를 특히 우리 태훈이 친구가 그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거는 자기의 이거는 내가 우리 창현이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근데 연사님의 진정성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그냥 껍질을 그냥 깨버렸잖아요. 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전율이 흘리는 거예요. 아마 가족 이상이 아니면 그 얘기를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연사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다 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졌고, 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막, 좀 모골이 송골송골하게 솟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김 박사님 서포터인 줄 아닙니까? 아니 우연찮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요한 친구 때문에 했는데 오늘 정말로 너무 내가 서포터로 진출하기 잘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할 시간이 없는데 저도 참 뭐 제 얘기는 뭐 안 했지만 참 공감이 받는 분이 너무 많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연사님 삶에 저도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혹시 또 합니까? 제 제자들 중에 그 진정성이 있는 우리 제자들이 우리 대표이사님 연구원으로 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도 끕니다. 참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스토리가 짧지만 그거 좀 더 듣고 싶은데 하는데도 그 얘기 아버님에 대해서 한 30초 얘기했을까요? 어머님에 대해서 30초 얘기했을까요? 근데 왜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50년의 관록이 진정성이 녹아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우리 참 관계를 맺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카카오 스토리 하시죠. 내가 오늘 이게 전화번호를 찍어 놓으면 친구 관계 이래 되더라고요. 친구로 뜨더라고. 제가 친구 뭡니까 신청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먼저 강의 내용보다 제 삶의 이야기보다 해석들을 각각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잘 적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용이 중요한 건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잘한 게 있다면 사실은 제 의도하고 틀리게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감명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아버님 이야기, 사실 어머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했거든요. 강의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너무 그것들에 내 자존심도 있고 부끄러워서 결혼할 때 제 아내인데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그 이야기들을 내가 이걸 지금 정리를 하면서 우리 김용환 박사 삶을 나누는 자리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을 진솔하게 뭔가를 하나 끄집어내야 이게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겠다. 그걸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아버님 사람들의 진실함에 대해서 서로 더 이제 공감하게 됐다니까 어쨌든 뭐 큰 제로가 수학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또 알게 된 게 제가 수학이고 이게 내 작은 삶이 나누어져 가지고 좀 작은 불씨가 되었다 하는 그런 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가 뭐 이렇게 우리 김용환 박사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은 저는 뭐 동영상으로 봤는데 어쨌든 이런 항구루에 사막의 항구루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저도 뭐 이게 기회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뭐 김용환 박사는 또 사회적으로 계속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서포터즈로라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또 보내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한 번 더 한마디 좀 더 첨언하고 싶으면 사실 인생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죠? 뭘 하고 싶은 열정도 많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사실 힘을 빼는 게 인생이에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론 포기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너무 내 욕심 가지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하는 게 그 인생의 깊이에 들어갈수록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못했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부터도 나눔에 어떤 좀 더 가치를 두고 사랑의 경제학처럼 자꾸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나눔도 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더 나누고 여기 계신 분 아까 내하고 형편이 비슷하다 그러면 나는 이게 여러분들 되게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는지 하는 경우 다음에 내하고 비슷한 아버지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또 인생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사는 현장에서 좀 열심히 사시고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는 뭐 훌륭해서보다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뭐 아까 좋은 이야기 요 자리에 다시 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하나의 뭐 작지만 아주 큰 일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을 한 20여 명 모아놓고 내가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 인생을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좀 열심히 살아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좀 진짜 좀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좀 많이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직장에서도? 아니요. 직장에서 근데 좀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전 그게 늘 궁금해요. 사람 직장에서도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동료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이것도 준비했던 건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여지를 남겨두는 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극단적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고 내 부족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하면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내가 정확해야 된다든지 물론 사람 관계가 어떤 정확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또 끊어서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만은 그런 관계에서 내가 말에서의 어떤 여유를 가진다든지 또 말 외에 행동에서라도 좀 여유를 가진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 그 학생 표강일 씨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오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옷을 좀 편하게 그런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 가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만약에 그런 이제 성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게 디자이너니까 헤어 디자이너니까 뭐 머리서부터 이렇게 외모를 또 신경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은 더 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나타내줘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지 너무 완벽해. 어쨌든 좀 룸을 만들어라.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주라 하는 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연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